은퇴 후 생존 경쟁에 내몰린 5060세대의 은퇴 이후의 삶을 묻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50대 중후반 혹은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늘 한숨이 따라온다. 쉬고 싶은 마음과 달리 현실은 전혀 쉬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는 분명 끝이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시작선에 서 있는 느낌이 든다. 그것도 준비운동도 없이 말이다. 5060세대에게 은퇴는 축하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다. 평생을 회사와 가정 중심으로 살아왔고 정해진 월급과 역할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버텨왔던 세대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모든 게 사라진다. 직함도 월급도 매일 갈 곳도 없다. 남는 건 늘어난 수명과 줄어든 소득, 그리고 막막한 시간이다. 문제는 이 은퇴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데 있다. 대부분의 5060세대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가 아니라 그만두게 됐다에 가깝다. 회사는 더 젊은 사람을 원하고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은 늘 일상처럼 다가온다. 그렇게 예고 없이 맞이한 은퇴는 준비되지 않은 생존 경쟁의 출발선이 된다. 은퇴 이후의 삶은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첫째, 돈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벌 것인가? 둘째, 하루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셋째,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진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현실이 더 또렷해진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명예퇴직한 김 씨 이야기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주변에서는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지 않냐고 말했다. 김 씨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약간의 저축이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돈이었다. 병원비, 부모님 간병비,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 지원까지 겹치자 지출은 계속 늘어났다. 결국 김 씨는 퇴직 후 1년 만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말한다. 돈보다 더 힘든 건 자존감이더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 준비 없는 은퇴는 단순한 소득 감소가 아니라 삶의 정체성까지 흔든다. 두 번째 사례는 62세에 은퇴한 이 씨다. 이 씨는 비교적 철저하게 경제적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시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가고 쉬는 게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감이 몰려왔다.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뒤늦게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돈보다 무서운 게 외로움이더라. 사회랑 끊어지는 느낌이 제일 힘들었어. 은퇴 준비에서 경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사회적 역할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이다. 55세에 조기 은퇴를 선택한 박 씨는 은퇴 전부터 제2의 삶을 준비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은퇴 전부터 관련 자격증을 따고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지금은 수입이 예전만 못하지만 박 씨는 만족도가 높다. 돈은 줄었는데 삶은 더 바빠졌고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 사례는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일이라는 걸 보여준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하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 여부에 따라 추락이 될 수도 있고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5060세대는 과거처럼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자연스럽게 노후로 넘어가는 구조를 경험하지 못한 첫 세대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치열하다. 이제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단순히 연금이 얼마냐를 따지는 단계는 지났다. 앞으로의 은퇴 준비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첫째, 소득의 다변화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다. 오래 꾸준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둘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일, 봉사, 학습 어떤 형태든 사람 속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나만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다. 회사 직함이 사라진 이후에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5060세대의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건 개인이다. 준비된 은퇴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질문을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작은 준비라도 시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은퇴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 은퇴 후 생존 경쟁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은퇴 후에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은퇴는 두려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삶이 된다. 은퇴 이후의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를 단순히 준비를 안 해서라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나태함보다는 구조적 생물학적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 특히 5060세대는 이중의 불리함을 안고 은퇴를 맞는다. 먼저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자. 인간의 뇌는 일정한 역할과 자극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출근 시간, 업무 목표, 대인관계, 성취 경험 같은 것들은 단순한 생활 패턴이 아니라 뇌에 지속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이 모든 자극이 갑자기 사라지면 뇌는 이를 휴식이 아니라 상실로 인식한다. 실제로 은퇴 직후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12년 사이 우울증 발병률은 현역 시기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진다. 특히 자발적 은퇴가 아닌 경우 그 위험은 더 커진다. 다음은 행동경제학적 관점이다. 사람은 미래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직 멀었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40대에 준비를 시작하면 10년, 20년의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지만 50대 후반에 준비를 시작하면 그 시간은 거의 없다. 같은 준비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이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겹친다. 지금의 노동시장은 5060세대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는 빨라졌고 기업은 나이보다 비용과 효율을 먼저 본다. 경험이 많다는 장점은 동시에 비싸다는 이유로 배제된다. 결국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상대는 또래가 아니라 2030대다. 이것이 은퇴 후 생존 경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 신체적 회복 탄력성이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수면 패턴이 깨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 은퇴 후 갑작스럽게 생계형 노동이나 불안정한 일을 시작하면 몸이 먼저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한계에 가깝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빠른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은퇴 후 한 번에 인생을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 확률이 높다. 오히려 은퇴 전부터 작은 변화들을 누적시키는 게 훨씬 과학적이다. 뇌도 몸도 생활도 서서히 전환될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얼마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왔느냐에 달려있다. 은퇴를 기점으로 모든 걸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과 은퇴 전부터 이미 다음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의 격차는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진다. 이제 은퇴는 더 이상 노년의 문제가 아니다. 중년의 전략이다. 5060세대가 생존 경쟁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각오가 아니라 이해다. 자신의 뇌와 몸 그리고 사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때 은퇴 이후의 삶은 비로소 준비 가능한 영역이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은퇴는 과연 끝인가 아니면 준비된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또 하나의 출발선인가?